지금부터 2026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형사부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2025 고압 1511호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진행합니다. 피고인들 나오세요. 다른 피고인들 안 나오나요?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내란 외환 특검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오늘 공판기일을 포함한 재판 전체를 녹음 및 속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내란 외환 특검법은 재판의 공개 및 중계도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비공개 및 중계 불허에 대하여 결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의 심리에는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심리를 공개하는 경우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야 할 염려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은 비공개에 대하여 헌법 제109조 단서에 따라 재판장은 중개 여부에 대하여 내란 외환 특검법 제11조 4항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오늘 공판기일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의사 확인 절차까지 마친 후 비공개합니다. 이회 공판기일부터 결심 공판기일 전까지는 매회 재판장이 그 전에 이루어진 절차와 당일 이루어질 절차에 대한 고지를 한 후 비공개합니다. 결심 공판기일의 공개 여부는 향후 결정합니다.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교도관의 재정은 허가합니다. 공판기일에서 비공개하는 부분은 중개하지 아니하고 공개하는 부분은 중개합니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측 검사님은 성함을 적어주셨습니다. 박향철, 장태영, 나상돈, 문호섭, 신충섭 검사님 나오신 거죠? 예, 출석하신 변호사님, 변호하시는 피고인 순으로 성함 말씀해 주시죠. 예, 윤석열 피고인 측 송진호 변호사, 배보임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김영현 장관 변호인으로 이하상, 유승수, 고영일, 권우현, 김지미 변호사 있습니다. 여인영 변호인으로 박용석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김용대 피고인 변호인으로 법정에서 이승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재판장님, 근데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특검보는 안 나오셨나요? 재판장님, 그 특검법상에는 특검보 개정이 요건으로 되어 있는 거로 판단되는데요. 특검보 없이는 법정 구성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 점에 대한 소송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검법 제8조 2항 후문에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부의 지휘에 따라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의 제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 저 점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에서도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계속 재정의 원칙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공판 개정할 때 당시에는 당연히 법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 특검법의 기본 취지에 맞습니다. 특검법은 안 나오고 파견사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적법한 소송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에.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저는 특검법 없으면은 이 소송 절차 진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예, 내란 외환특검법 8조 2항에 보면은 명문으로 일단 그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의 제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좀 봐주십시오. 재판장님, 그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 건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피고인들 인정신문 마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인정신문 여부에 자체가 논의해 적법한- 보겠습니다. 재판님 죄송합니다만 인정신문 자체가 법정 구성이 적법하게 구성된 걸 전제로 해서 진행된 절차인데요. 특검부 지금 파견검사들은 특검의 소송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 감독을. 근데 지금 특검은 없고 특검보도 없는데 과연 파견검사들이 특검이나 특검부의 지휘를 감독을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일단 와서 지휘 감독 권한 행사가 있다 확인한 후에 뭐 잠깐 퇴정하는 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제정하지 않는 거는 이건 불법입니다, 재판장님. 저희들은 이런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시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기 다른 사건에서는 뭐 그 이렇게 진행한 예가 예, 있었습니까?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진행한 예가 사건에서 있고 있었어요? 이제 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그 특검법 8조 2항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 특검법 제정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 맞습니다. 이 그 변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특검보의 지휘 감독은 현장에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그때도 동일하게 특검보가 출정한 다음에 그 특검보의 지휘 감독 아래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특검보 제정 없이 파견검사들로만 이루어져서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은 위법이라고 판단되고 특검법 8조 2항의 취재도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재판장께서는 이 사건 공판 일정을 잡기를 6개월 내에 마친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뭐 3번, 4번씩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게 엄격하게 보면서 그 지휘 감독권에서는 완화해서 보는 거는 법 해석의 원칙에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재판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초에는 그러면은 지휘 감독권 행사를 한다는 걸 입증을 해라, 소명을 해라 라고 됐는데 결국 소명이 안 되니까 특검부가 결국 제정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있어서 공판이 진행이 됐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파견검사만 있어서 과연 이거 특검의 지휘를 받는지 아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석하실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오늘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상황을 떠나서 규정 자체에서 제정 없이 공소유지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니까 답을 하세요. 저번에 제가 말을 할 때 좀 재판장 질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럴 수 이하상 있느냐 없느냐 변호사님, 물었으니까요. 이하상 변호사님, 예. 지금 그 검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전에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양보를 한 적은 있었는데 저희가 명시적인 명문의 규정상 제정 없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마당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장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양보라는 말은 무슨 시혜적으로 법률을 해석한다는 얘기인데 검사에게 그런 식의 권한이 존재하지가 않고요. 명문의 규정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제정 없이라고 되어 있지 개정 요건으로서의 검사의 제정, 즉 특별검사의 제정을 결하게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검사 측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파견검사는 매우 지금 특검 보도 사실은 특별검사에게 대해서는 보충적인 지위입니다. 사실은 특별검사가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그 지위를 보충하고 보좌하기 위해서 특검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파견검사는 사실은 실제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데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특별 규정에 의해서 지금 본인들이 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의 제정을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정 없이라는 요건을 갖다가 개정마저도
당사자의 재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기본적인 그 취지를 넘는 해석입니다. 네, 그 지난 네. 준비기일에도 특검보는 나오셨던 걸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억이 되는데요. 예. 뭐 앞으로 계속 특검보는 안 나오시겠다 그런 그런 취지이신가요? 지금 공소유지 기간에 그 특검 인원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검보가 많이 사임하실 상황이라서 특검보가 계속 제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재판을- 오늘 잠시만요. 예, 예. 그 오늘 뭐 다른 사건은 없지 않으신가요? 오늘 다른 이상민 사건 재판이 있고요. 네. 특검보가 지금 3분 계시는데 네. 한 분은 뭐 지금 내일 재판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한 분은 지금 오늘 출석이 어렵습니다. 뭐 잠깐이라도 오시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또 그 논의를 해보고 그래야 되나요? 그 매번 재판마다 이래야 하는데 그거 당연한 거 오늘은 아닙니까? 일단 저기 출석하시라고 하고 오늘 예. 끝나고 나면 또 재판부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재판장님 지휘에 따라서 네. 말씀드려 출석하는 방향으로 할 텐데 그 이후에는 좀 명확하게 네, 결정해 오늘 주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기일 진행하면서 한번 예. 그 문제도 다시 논의를 해보고 할 테니까요. 예. 지금 출석하시는데 얼마나 걸리실까요? 오시는데 한 15분, 20분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0시 25분인데요. 예. 10시 50분까지 휴정하고 특검부 출석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휴정합니다. 네, 출석하신 특검부님 성함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특검부님 출석하셔서 그 비공개 중개불허에 대해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비공개 및 중개 불허에 대해서 결정한 것과 같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원은 비공개에 대하여 헌법 제109조 단서에 따라 재판장은 중개 여부에 대하여 내란 외환특검법 제11조 사항 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오늘 공판기일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과 국민 참여재판 의사 확인 절차까지 마친 후 비공개합니다. 2회 공판기일부터 결심 공판기일 전까지는 매회 재판장이 그 전에 이루어진 절차와 당일 이루어질 절차에 대한 고지를 한 후 비공개합니다. 결심 공판기일의 공개 여부는 향후 결정합니다.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교도 간의 재정은 허가합니다. 공판기일에서 비공개하는 부분은 중개하지 아니하고 공개하는 부분은 중개합니다. 검사님과 변호사님들 출석은 조금 전에 확인했고요.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들 전부 잠시 일어나 주세요. 피고인들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사실은 얘기할 수 있고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쪽 피고인부터 성명과 생년월일 말씀하세요. 주소는 어디입니까? 등록 기준지는 직업 말씀하세요. 예. 이쪽 피고인 성명과 생년월일 말씀하세요. 주소 말씀하세요. 등록 기준지는 직업 말씀하세요. 네. 네, 저 뒤쪽 피고인 성명과 생년월일 말씀하세요. 주소 말씀하세요. 등록 기준지는 직업 말씀하세요. 무직입니다. 옆에 피고인 성명과 생년월일 말씀하세요. 김용대 주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예, 등록 기준지는 예, 피고인들 중에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피고인 있습니까? 다 없으신가요? 네. 피고인들 모두 주소가 바뀌게 되면 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주소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들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앉으세요. 재판장님, 유성수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주소나 예, 그거는 다 비화 처리, 묵음 처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재판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사건 재판에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통령이셨고 장관이셨고 또 방첩 사령관이셨고 또 드론 사령부 사령관이셨습니다. 재판장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끝에 피고인 이렇게 호칭하는 거는 참 민망하고 거북스럽고요. 오히려 이런 그렇게 재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을 구합니다. 지금 인정신문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앞에 성명을 붙이지 않은 거고요. 인정신문 마친 다음에는 성명 붙여서 합니다. 재판장 그래도 윤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셨고요. 또 전직 대통령 법에 따라서 예우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재판장께서 그 정도 예우를 갖춰주셔야 사법부의 권위가 쓰는 것이지 인정신문 안 했다고 해서 이쪽 피고인 저쪽 피고인 하시면은 재판장의 권위가 씁니까, 재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예, 이후 절차는 앞서의 결정과 같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재판장님, 중계도 제가 중단합니다. 말씀드리면 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우를 좀 말씀은 갖춰서. 아까 드렸습니다. 예우를 갖춰서 좀 인정신문 해주세요.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인정신문 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몰랐습니까? 이후에는 성명 피고인 붙여서 말씀드린다고 예우를 갖춰서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님. 다시 부탁드립니다. 재판부의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서 품격을 위해서 제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그렇게 하시면은 이 특검이나 파견검사도 똑같이 따라서 하거든요, 재판장님.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 피고인 앞에 성명 붙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 절차는 앞서의 결정과 같이 비공개로 진행하고 중계도 중단합니다. 이후 기일에도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절차 고지 이외에 증인신문을 포함한 실질적 심리는 방청하실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교도관 제외하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 모두 퇴정해 주세요.